저는 50이 다 된 나이에 20대 남자가 번호를 물어볼 정도로 예쁜 편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더 예뻤겠죠. 신입생 때부터 같은 과 선배였던 남편은 저를 계속 따라다녀서 졸업도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취직도 못하고 있었고 시댁도 있는 집이 아니라서 눈앞이 늘 캄캄했습니다. 없는 시댁이면서 시집살이는 얼마나 호되게 시키는지 시어머니와 못된 시누이 때문에 친정으로 가서 엉엉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다 못해 저희 아빠가 돈을 대줘서 시댁에서 나와 살며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3년 만에 4, 5점까지 내게 되었네요. 남편과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고 3층짜리 작은 건물도 사게 되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며 분점까지 관리를 하지만 그리 바쁜 편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정말 아이 둘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살만해지니 남편은 바람이 나더군요.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난 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좋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다 버리고 몸만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고는 다시 들어오겠다고 용서를 빌고 빌어 조건부로 남편을 받아주었습니다. 집, 차, 건물, 가게 등 모든 것을 제 명의로 한다는 조건이었죠. 남편이 바람났던 것이 용서가 안 되는지 저는 남편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밝히는 편이에요. 그러니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겠죠. 남편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한번 나갔다 들어온 후로는 남편이 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바람을 피우는 걸로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게들과 건물 관리는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자도 만나봤지만 하룻밤일 뿐 길게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는 없었어요. 어릴 적 친구였던 미영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 미영이는 젊게 사는 친구인데 수다를 떨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미영이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시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였죠. 시아버지 방에서 혼자 끙끙 앓는 소리가 가끔 나고 중간중간 시아버지는 미영이 이름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영이가 나를 부르나?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민망해서 혼났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욕정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겠다. 저는 미영이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미영이는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야릇한 느낌이 들었대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느낌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 팬티가 젖은 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저도 좀 야릇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이는 시아버지도 수컷인데 본능이 없겠어? 혼자 사시니 더 그렇겠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지나가다 모른 척 미영이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비비기도 한다는 말을 하면서 미영이는 아쉽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남자답게 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의 순간 저도 몸이 저릿했습니다. 가끔 안방에서 자기가 입던 팬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는 뭐 했을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자기는 짜릿하다나요? 물론 시골 할아버지 같은 우리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미영이의 시아버지는 멋쟁이시거든요. 덩치도 크시고 목소리도 남자다워서 연세가 있지만 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 자체가 야릇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혼자 자취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신혼 때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신우였지만 우리가 잘 되고 나서는 신우가 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속에 앙금 같은 것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6개월 후면 군대 가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신우 아들인데 벌써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다니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 아들은 저희 집에 와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다가 저녁을 함께 먹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 아들 때문에 일거리가 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일주일에 3번 오는 파출부 아줌마가 저에게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우 아들 방에서 이게 나왔다고 보여주는데 바로 저의 팬티였습니다. 빨아놓은 것도 아니고 입던 거였죠. 저는 야릇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줌마 앞이라서 일부러 당황스러운 척을 했어요. 그리고 아줌마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아줌마도 아직 어릴 때고 한창 때니까 그런 거라고 본인 아들도 그런 적이 있다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미영이를 만나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미영이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몇 번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미영이는 정말 신세계라고 하더군요. 안 되는 관계라는 것 때문에 더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용돈도 받고 미영이 명의로 상가도 하나 증여받았대요. 그건 좋겠다 했더니 미영이는 돈 받은 것보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는 말만 기다리며 살 정도로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날 정신이 없고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해서 언제 집에 왔는지 모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아들 방에 들어가 봤어요. 침대보 밑에 제 팬티가 있더군요. 순간 아랫도리가 저릿하고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미쳤나? 하고 얼른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부러 소변을 보고 휴지로 닦지 않고 옷을 축혀 입었어요. 그리고 미영과 시아버지 얘기가 떠오르고 신우 아들이 떠오를 때 분비물이 팬티에 더 묻었을 거예요. 확인해보면 신우 아들 방에는 늘 제 속옷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도 신우 아들 정혁이의 팬티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분비물이 묻어있는 팬티를 가지고 있으면 참 야릇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저를 건드리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싫어서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양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니 잠이 들더라고요. 저는 술 냄새 풀풀 나는 남편이랑 한 방에서 자는 것이 싫어서 거실에 나와서 자려고 소파에 누웠어요. 저희 아이들은 일찍 자는 편이라 각자 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먹고 들어왔다길래 씻고 얼른 자라고 하고 저는 소파에 다시 누웠죠. 정혁이는 씻고 나와서 외숙모 왜 소파에서 자냐고 묻더라고요. 여기가 시원해서 그런다고 말했는데 저도 모르게 팬티 필요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정혁이는 팬티 입고 나왔는데요. 하면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외숙모 팬티 말이야. 내가 미친 건지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정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숙모. 죄송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와서 앉으라 한 다음 내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외숙모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정혁이는 아직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해결하며 살았냐고 했더니 정혁이는 대답은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런 건 창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라고 했더니 정혁이는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정혁아, 많이 힘드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나 봐요. 정혁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외숙모 씻고 갈 테니 조금만 있으라고 했죠. 정혁이를 방에 들여보내놓고 저는 구석구석 온몸을 씻었어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씻고 간단히 스킨, 로션을 바른 다음 정혁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어요. 정혁이는 불편한 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더군요. 편하게 누워있지 그랬냐며 정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떨고 있는 정혁이 귀에 대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외숙모는 이제 네 거야. 마음대로 해도 돼. 애교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정혁이와 저는 함께 침대로 몸을 눕혔습니다. 정혁이는 정말 우람했어요. 남편의 2배 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는 통증을 느꼈지만 점차 적응이 되더라고요.
정혁이는 밤새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3번 끝났을 때 이제 왜 숙모 가서 자도 되냐고 했더니 정혁이는 벌써요?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정혁이 마음대로 하는 날이니까 정혁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혁이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더라고요. 피곤했겠죠. 저는 뒤처리한 휴지들을 가지고 나와 조금씩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변기가 막힐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새벽까지 신우 아들에게 시달렸지만 피로감 같은 것은 없었어요. 개운한 느낌만 있었고 좀 이따 잠이 들면 밝게 잘 것만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져 삼계탕을 끓였어요. 시댁에서 보내준 인삼과 대추가 마침 있어서 엄청 많이 넣고 삼계탕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일어났더군요. 무슨 이 가을에 아침부터 삼계탕을 끓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요즘 당신 기력이 허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너 말고 내 서방님 드리려고 끓이는 거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했네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정혁이도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해서 정혁이를 깨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시고 학교 가야죠? 콧소리를 섞어 정혁이를 깨웠는데 정혁이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얼른 식사하시고 학교 가야죠? 했더니 정혁이는 저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어머, 그건 서방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 건 여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정혁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안으려는 정혁이에게 서방님, 식사하시고 힘내서 저를 안아주세요. 하고 애교를 떨었더니 알겠다며 삼계탕을 먹더군요. 밥을 다 먹은 정혁이와 씻지도 않고 또 일을 치렀어요. 정혁이는 그날 오후에 저희 큰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좀 아프긴 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외숙모, 외숙모. 이렇게 부르길래 제 이름을 가르쳐주며 이름을 부르도록 시켰더니 더 좋더라고요. 그 후로 정혁이와 둘만 있을 때 저는 정혁이에게 서방님 하고 부르고 정혁이는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키도 크고 우람한 신우 아들이 제 서방님이 된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친구 미영이의 집에 갔을 때 정혁이와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부러워하며 자기도 한번 정혁이와 만날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내 서방님이지만 미영이에게 맛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요. 미영이도 시아버지에게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은 젊고 튼튼한 내 서방님 말고는 누구도 안 보인다고 했고 나중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 한번 얘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혁이에게 미영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우리 서방님 자랑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친구에게 서방님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컷들이란 아직은 정혁이 말고는 진짜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한 번은 파출부 아줌마가 집에 있는데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서 정혁이와 일을 치른 적도 있었어요. 좀 더 지나면 정혁이도 저도 서로에게 좀 식상해지겠죠. 그럼 저도 미영이 시아버지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